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곤 합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걱정과 후회, 풀리지 않는 관계의 실타래가 엉켜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 여기에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는 한 지혜로운 분의 가르침을 빌려 우리 마음을 얽매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10가지 굴레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삶은 본연의 빛을 되찾을 것입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갇힌 노예가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돌아서고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 자신을 속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시선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기에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타인을 상상하며 불안해하는 나약한 내 마음인 것이지요. 그 시선이 괴롭다면 그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내가 만든 헛된 기준 때문입니다. 그 기준의 족쇄를 풀어버릴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를 얻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미 상영이 끝난 영화인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의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을 붙잡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동안 지금이라는 소중한 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로 얼룩진 장면,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러나 이런 되감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스승은 말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현재의 기회를 저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되 그 감정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재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는 과거의 녹화 장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 자신조차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 반복되면 이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라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가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변화는 이미 조용히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부족한 나를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지만 괜찮아. 이 수용의 마음이 쌓일 때 비로소 진짜 변화의 힘이 생겨납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날카로운 결심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루에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면 됩니다. 네 번째, 다 큰 자식을 품 안의 아이로 여기며 놓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도 부모의 눈에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조언하고 싶고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자식의 삶에 손을 뻗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만의 인생 항로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지나친 간섭은 자식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기회를 빼앗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모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식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위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의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5번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에서 비교는 고통을 만드는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SNS에 비치는 친구의 화려한 모습, 동료의 성공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꽃은 저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릅니다. 벚꽃은 봄에 만개하고 국화는 깊은 가을에 그 향기를 뽐냅니다. 누가 더 빠르고 늦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때에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나를 다른 사람의 잣대로 재단하고 깎아내릴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한 오늘의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경쟁이 아닌 존중, 비교가 아닌 성찰의 마음이야말로 나를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6번째, 모든 인간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헛된 기대입니다. 우리는 한 번 마음을 준 인연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음도 상황도 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도 언젠가는 멀어질 수 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관계에 막이 내리기도 합니다. 인연이란 강물과 같아서 흐르고 머물고 또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떠나간다고 해서 나쁜 것도 머무른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내 마음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에 감사하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되 영원할 것이라는 집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관계는 억압이 아닌 편안함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떠나간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머무는 인연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마음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7번째, 만약 했다면이라는 상상 속에서 현실의 나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길을 갔더라면 우리는 종종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의 세계를 그리며 현재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상상은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만이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사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삶은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8번째, 이미 끝난 인연의 그림자 속에서 홀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은 당연합니다. 왜 끝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평생 이어질 수는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끝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나간 인연에 계속 머물다 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떠나간 인연은 감사함으로 보내주고
그로 인해 비워진 마음의 공간을 새로운 관계로 채워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외의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입니다. 9번째, 정작 내 삶은 돌보지 못하면서 남의 삶을 걱정하고 간섭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삶이 엉망일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식의 진로, 배우자의 문제, 친구의 선택에 대해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이는 사실 상대를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직면하기 두려운 내 삶의 문제로부터 도피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간섭은 관계를 해치고 결국 자신에게는 더 깊은 공허함만을 남길 뿐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밖으로 향한 시선을 거두어 안으로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바로 설 때 비로소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끌어와 걱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쩌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해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득 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감정의 소모일 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은 닥쳤을 때 대처하면 됩니다. 걱정으로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묵묵히 집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현재라는 땅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설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의 안개도 서서히 걷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남을 향했던 시선을 나에게로, 과거와 미래를 향했던 마음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마음의 보시가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가벼움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는 평온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곤 합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걱정과 후회, 풀리지 않는 관계의 실타래가 엉켜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 여기에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는 한 지혜로운 분의 가르침을 빌려 우리 마음을 얽매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10가지 굴레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삶은 본연의 빛을 되찾을 것입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갇힌 노예가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돌아서고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 자신을 속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시선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기에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타인을 상상하며 불안해하는 나약한 내 마음인 것이지요.
그 시선이 괴롭다면 그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내가 만든 헛된 기준 때문입니다. 그 기준의 족쇄를 풀어버릴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를 얻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미 상영이 끝난 영화인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의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을 붙잡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동안 지금이라는 소중한 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로 얼룩진 장면,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러나 이런 되감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스승은 말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현재의 기회를 저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되 그 감정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재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는 과거의 녹화 장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 자신조차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 반복되면 이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라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가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변화는 이미 조용히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부족한 나를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지만 괜찮아. 이 수용의 마음이 쌓일 때 비로소 진짜 변화의 힘이 생겨납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날카로운 결심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루에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면 됩니다. 네 번째, 다 큰 자식을 품 안의 아이로 여기며 놓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도 부모의 눈에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조언하고 싶고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자식의 삶에 손을 뻗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만의 인생 항로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지나친 간섭은 자식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기회를 빼앗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모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식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위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의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에서 비교는 고통을 만드는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SNS에 비치는 친구의 화려한 모습, 동료의 성공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꽃은 저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릅니다. 벚꽃은 봄에 만개하고 국화는 깊은 가을에 그 향기를 뽐냅니다. 누가 더 빠르고 늦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때에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나를 다른 사람의 잣대로 재단하고 깎아내릴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한 오늘의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경쟁이 아닌 존중,
비교가 아닌 성찰의 마음이야말로 나를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6번째, 모든 인간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헛된 기대입니다. 우리는 한 번 마음을 준 인연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음도 상황도 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도 언젠가는 멀어질 수 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관계에 막이 내리기도 합니다. 인연이란 강물과 같아서 흐르고 머물고 또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떠나간다고 해서 나쁜 것도 머무른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내 마음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에 감사하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되 영원할 것이라는 집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관계는 억압이 아닌 편안함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떠나간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머무는 인연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마음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7번째, 만약 했다면이라는 상상 속에서 현실의 나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길을 갔더라면 우리는 종종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의 세계를 그리며 현재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상상은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만이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사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삶은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8번째, 이미 끝난 인연의 그림자 속에서 홀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은 당연합니다. 왜 끝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평생 이어질 수는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끝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나간 인연에 계속 머물다 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떠나간 인연은 감사함으로 보내주고 그로 인해 비워진 마음의 공간을 새로운 관계로 채워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외의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입니다. 9번째, 정작 내 삶은 돌보지 못하면서 남의 삶을 걱정하고 간섭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삶이 엉망일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식의 진로, 배우자의 문제, 친구의 선택에 대해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이는 사실 상대를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직면하기 두려운 내 삶의 문제로부터 도피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간섭은 관계를 해치고 결국 자신에게는 더 깊은 공허함만을 남길 뿐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밖으로 향한 시선을 거두어 안으로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바로 설 때 비로소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끌어와 걱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쩌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해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득 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감정의 소모일 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은 닥쳤을 때 대처하면 됩니다. 걱정으로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묵묵히 집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현재라는 땅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설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의 안개도 서서히 걷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남을 향했던 시선을 나에게로, 과거와 미래를 향했던 마음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마음의 보시가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가벼움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는 평온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곤 합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걱정과 후회, 풀리지 않는 관계의 실타래가 엉켜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 여기에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는 한 지혜로운 분의 가르침을 빌려 우리 마음을 얽매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10가지 굴레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삶은 본연의 빛을 되찾을 것입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갇힌 노예가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돌아서고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 자신을 속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시선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기에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타인을 상상하며 불안해하는 나약한 내 마음인 것이지요. 그 시선이 괴롭다면 그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내가 만든 헛된 기준 때문입니다. 그 기준의 족쇄를 풀어버릴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를 얻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미 상영이 끝난 영화인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의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을 붙잡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동안 지금이라는 소중한 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로 얼룩진 장면,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러나 이런 되감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스승은 말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현재의 기회를 저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되 그 감정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재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는 과거의 녹화 장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 자신조차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 반복되면 이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라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가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변화는 이미 조용히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부족한 나를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지만 괜찮아. 이 수용의 마음이 쌓일 때 비로소 진짜 변화의 힘이 생겨납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날카로운 결심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루에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면 됩니다. 네 번째, 다 큰 자식을 품 안의 아이로 여기며 놓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도 부모의 눈에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조언하고 싶고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자식의 삶에 손을 뻗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만의 인생 항로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지나친 간섭은 자식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기회를 빼앗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모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식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위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의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에서 비교는 고통을 만드는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SNS에 비치는 친구의 화려한 모습, 동료의 성공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꽃은 저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릅니다. 벚꽃은 봄에 만개하고 국화는 깊은 가을에 그 향기를 뽐냅니다. 누가 더 빠르고 늦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때에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나를 다른 사람의 잣대로 재단하고 깎아내릴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한 오늘의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경쟁이 아닌 존중, 비교가 아닌 성찰의 마음이야말로 나를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인간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헛된 기대입니다. 우리는 한 번 마음을 준 인연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음도 상황도 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도 언젠가는 멀어질 수 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관계에 막이 내리기도 합니다. 인연이란 강물과 같아서 흐르고 머물고 또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떠나간다고 해서 나쁜 것도 머무른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내 마음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에 감사하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되 영원할 것이라는 집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관계는 억압이 아닌 편안함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떠나간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머무는 인연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마음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만약 했다면이라는 상상 속에서 현실의 나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길을 갔더라면 우리는 종종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의 세계를 그리며 현재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상상은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만이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사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삶은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8번째, 이미 끝난 인연의 그림자 속에서 홀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은 당연합니다. 왜 끝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평생 이어질 수는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끝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나간 인연에 계속 머물다 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떠나간 인연은 감사함으로 보내주고 그로 인해 비워진 마음의 공간을 새로운 관계로 채워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외의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입니다. 9번째, 정작 내 삶은 돌보지 못하면서 남의 삶을 걱정하고 간섭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삶이 엉망일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식의 진로, 배우자의 문제, 친구의 선택에 대해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이는 사실 상대를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직면하기 두려운 내 삶의 문제로부터 도피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간섭은 관계를 해치고 결국 자신에게는 더 깊은 공허함만을 남길 뿐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밖으로 향한 시선을 거두어 안으로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바로 설 때 비로소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끌어와 걱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쩌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해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득 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감정의 소모일 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은 닥쳤을 때 대처하면 됩니다. 걱정으로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묵묵히 집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현재라는 땅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설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의 안개도 서서히 걷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남을 향했던 시선을 나에게로, 과거와 미래를 향했던 마음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마음의 보시가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가벼움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는 평온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곤 합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걱정과 후회, 풀리지 않는 관계의 실타래가 엉켜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 여기에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는 한 지혜로운 분의 가르침을 빌려
우리 마음을 얽매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10가지 굴레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삶은 본연의 빛을 되찾을 것입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갇힌 노예가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돌아서고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 자신을 속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시선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기에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타인을 상상하며 불안해하는 나약한 내 마음인 것이지요. 그 시선이 괴롭다면 그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내가 만든 헛된 기준 때문입니다. 그 기준의 족쇄를 풀어버릴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를 얻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미 상영이 끝난 영화인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의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을 붙잡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동안 지금이라는 소중한 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로 얼룩진 장면,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러나 이런 되감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스승은 말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현재의 기회를 저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되 그 감정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재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는 과거의 녹화 장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 자신조차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 반복되면 이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라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가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변화는 이미 조용히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부족한 나를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지만 괜찮아. 이 수용의 마음이 쌓일 때 비로소 진짜 변화의 힘이 생겨납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날카로운 결심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루에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면 됩니다. 네 번째, 다 큰 자식을 품 안의 아이로 여기며 놓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도 부모의 눈에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조언하고 싶고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자식의 삶에 손을 뻗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만의 인생 항로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지나친 간섭은 자식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기회를 빼앗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모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식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위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의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5번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에서 비교는 고통을 만드는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SNS에 비치는 친구의 화려한 모습, 동료의 성공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꽃은 저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릅니다. 벚꽃은 봄에 만개하고 국화는 깊은 가을에 그 향기를 뽐냅니다. 누가 더 빠르고 늦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때에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나를 다른 사람의 잣대로 재단하고 깎아내릴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한 오늘의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경쟁이 아닌 존중, 비교가 아닌 성찰의 마음이야말로 나를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6번째, 모든 인간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헛된 기대입니다. 우리는 한 번 마음을 준 인연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음도 상황도 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도 언젠가는 멀어질 수 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관계에 막이 내리기도 합니다. 인연이란 강물과 같아서 흐르고 머물고 또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떠나간다고 해서 나쁜 것도 머무른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내 마음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에 감사하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되 영원할 것이라는 집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관계는 억압이 아닌 편안함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떠나간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머무는 인연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마음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7번째, 만약 했다면이라는 상상 속에서 현실의 나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길을 갔더라면 우리는 종종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의 세계를 그리며 현재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상상은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만이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사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삶은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8번째, 이미 끝난 인연의 그림자 속에서 홀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은 당연합니다. 왜 끝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평생 이어질 수는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끝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나간 인연에 계속 머물다 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떠나간 인연은 감사함으로 보내주고 그로 인해 비워진 마음의 공간을 새로운 관계로 채워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외의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입니다. 9번째, 정작 내 삶은 돌보지 못하면서 남의 삶을 걱정하고 간섭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삶이 엉망일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식의 진로, 배우자의 문제, 친구의 선택에 대해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이는 사실 상대를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직면하기 두려운 내 삶의 문제로부터 도피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간섭은 관계를 해치고 결국 자신에게는 더 깊은 공허함만을 남길 뿐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밖으로 향한 시선을 거두어 안으로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바로 설 때 비로소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끌어와 걱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쩌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해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득 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감정의 소모일 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은 닥쳤을 때 대처하면 됩니다. 걱정으로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묵묵히 집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현재라는 땅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설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의 안개도 서서히 걷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남을 향했던 시선을 나에게로, 과거와 미래를 향했던 마음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마음의 보시가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가벼움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는 평온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곤 합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걱정과 후회, 풀리지 않는 관계의 실타래가 엉켜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 여기에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는 한 지혜로운 분의 가르침을 빌려 우리 마음을 얽매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10가지 굴레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삶은 본연의 빛을 되찾을 것입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갇힌 노예가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돌아서고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 자신을 속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시선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기에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타인을 상상하며 불안해하는 나약한 내 마음인 것이지요. 그 시선이 괴롭다면 그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내가 만든 헛된 기준 때문입니다. 그 기준의 족쇄를 풀어버릴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를 얻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미 상영이 끝난 영화인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의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을 붙잡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동안 지금이라는 소중한 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로 얼룩진 장면,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러나 이런 되감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스승은 말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현재의 기회를 저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되 그 감정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재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는 과거의 녹화 장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 자신조차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 반복되면 이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라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가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변화는 이미 조용히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부족한 나를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지만 괜찮아. 이 수용의 마음이 쌓일 때 비로소 진짜 변화의 힘이 생겨납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날카로운 결심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루에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면 됩니다. 네 번째, 다 큰 자식을 품 안의 아이로 여기며 놓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도 부모의 눈에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조언하고 싶고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자식의 삶에 손을 뻗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만의 인생 항로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지나친 간섭은 자식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기회를 빼앗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모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식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위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의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에서 비교는 고통을 만드는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SNS에 비치는 친구의 화려한 모습, 동료의 성공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꽃은 저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릅니다. 벚꽃은 봄에 만개하고 국화는 깊은 가을에 그 향기를 뽐냅니다. 누가 더 빠르고 늦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때에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나를 다른 사람의 잣대로 재단하고 깎아내릴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한 오늘의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경쟁이 아닌 존중, 비교가 아닌 성찰의 마음이야말로 나를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인간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헛된 기대입니다. 우리는 한 번 마음을 준 인연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음도 상황도 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도 언젠가는 멀어질 수 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관계에 막이 내리기도 합니다.
인연이란 강물과 같아서 흐르고 머물고 또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떠나간다고 해서 나쁜 것도, 머무른다고